네, 이 시간에는 이제 GC에 있어서 이동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상은 모바일 페이스라고 하죠. 모바일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GC에서는 이동상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리어 가스라고 불러요. 캐리어 가스라고 해서 운반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반기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이동상보다는. 이 이제 이동상 그 캐리어 가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또 이 운반기체들은 그 이제 유량을 이제 플로우 레이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플로우 레이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동상은 이제 우리가 시료를 여기 이제 GC가 이렇게 있어요. GC에 시료 주입구 인젝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있고 그리고 검출기가 있죠. 그러면은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동상 기체를 통해 가지고 이동상 기체는 항상 흐르고 있어요. 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료를 주입하면은 이 시료 주입구에서 분석 물질들이 기화가 일어나죠. 기화가 일어나면서 가스 상태가 돼서 이 가스 상태에서 이 이동상 가스하고 혼합이 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컬럼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컬럼 안에서 상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분리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을 통해 가지고 이 이동상 기체에 실려서 이것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화합물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그 운반 기체는 이 흐름 속도를 우리가 이제 플로우 레이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플로우 레이트 이건 이제 유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머무름 시간이나 크로마토그래피의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머무름 시간, 리텐션 타임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이 지금 그 캐필러리 컬럼, 열림광 컬럼에서 흐름 속도가 보통 0.5ml per minute 분당 0.5ml에서부터 보통 뭐 한 많아야 1.5ml 정도 이런 유량으로 이 캐리어 가스가 흐르는데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머무름 시간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크로마토그래피 효율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흐름 속도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운반 기체는 질소 기체라든지 헬륨 기체 그리고 수소 기체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써요. 이것들의 이제 장단점은 좀 이따 살펴보는데 실험실에서 일반 실험실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헬륨 가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한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서는 질소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런 이제 또 어드밴테이지는 있죠. 그래서 이 기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검출기의 종류가 어떤 거냐, 그리고 성능을 어떤 성능을 나타낼 거냐, 특히 이 뭐 질소라든지 헬륨, 뭐 수소 이것들 특히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머무름 시간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문제 그리고 가격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유용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반 기체는
high purity, 그 고순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49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더 고순도를 얘기할 때는 59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 소수점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이 순도가 높아질수록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99.99 정도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불순물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산소 같은 불순물들 그리고 수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이 이제 GC라고 하는 것은 시료 주입구나 오분 즉 컬럼이죠. 그리고 검출기 이 이동상이 지나가는 모든 부분이 이게 이제 GC 파트의 이 이동상이 지나가는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고온 상태예요. 100도씨 이상이니까 이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이 컬럼을 손상을 많이 시킵니다. 컬럼이 손상이 되니까 불순물이 최소한 2ppm 이하여야 된다 하는 거고. 그 이제 불순물들에 따라서 한번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 이 산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이제 컬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또 물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정지상을 손상시켜요. 특히 이제 이 GC는 시료 중에 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컬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불순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동상 가스에서 제거시켜 주는데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에 그 캐리어 가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컬럼까지 시료 주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컬럼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이 캐리어 가스하고 시료 주입구 사이에 즉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이쪽이 되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필터들을 주는데 필터도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이드로카본 트랩이라 해서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모이처 트랩 이거는 이제 물을 제거해 주는 거고 옥시전 트랩 이거는 이제 산소를 제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GC에서는 이 하이드로카본 트랩을 먼저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이제 직렬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가스 흐름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하이드로카본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모이스처 트랩에서 물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옥시전 트랩에서 산소가 제거가 된 다음에 GC의 이 인젝션 포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터를 GC에서는 필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동상 기체 즉 캐리어 가스의 흐름 속도는 이제 컬럼을 통과해 가지고 검출기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까지의 단위 시간당 부피인데 즉 분당 흐름의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분당 몇 밀리리터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뭐 보고서들이나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뭐 유량계라 해서 그것을 유량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직접 이 시험자들이 측정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유량계라는 게 특별한 것이 없이 이런 이제 버블 메타가 있었어요. 버블 메타가 있는데 이 버블 메타는 지금 비눗방울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캐리어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기 비눗방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눈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비눗방울을 넣고서 캐리어 가스가 이렇게 흐르죠. 흐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게 이제 벌브로 돼 있어요. 고무 벌브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꽉 눌러요. 눌러주면은 비눗방울이 올라가면서 이동상 기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띠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초시계를 가지고서 분당 1분당 몇 밀리리터가 흘러가는지 이걸 이제 재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요즘은 이제 전부 다 GC 자체 그런 이제 디지털 유량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세팅만 하면 그렇게 흐르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유량 분당 몇 밀리리터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 선형 속도로 측정합니다. 선형 속도 이건 어디서 여러분들 봤을 텐데 제가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 이론을 할 때 반딤터 이퀘이션, 반딤터 식을 설명을 할 때 그걸 했었는데 이거는 이 이동상의 유속하고 선형 속도하고 HTP, 플레이트 하이트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 하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석 물질들은 잘 분리가 되는데 이런 이제 반딤터 이런 그 플롯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선형 속도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 플로우 레이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물질이 가스가 흘러가는데 분당 예를 들어 초당 몇 센치를 이렇게 이동거리로 나타내는데 이것의 단면적을 이것이 통과하는 단면적 관이 있으면은 컬럼이죠. 컬럼의 단면적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제곱센치니까 이게 제곱센치를 곱해주게 되면은 세제곱센티미터 per 세컨드가 되죠. 이 세제곱센치는 즉 밀리리터하고 똑같은 거죠. 부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를 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단면적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헬륨의 경우는 뭐 초당 25에서 35cm, 수소는 45에서 65cm가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선형 속도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 즉 이 흐름 속도가 크로마토그래피 효율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는데 왜 수소의 경우에는 여기 HTP 값, 즉 플레이트 하이트가 가장 낮은 값이 이 부분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10 근처가 제일 좋다는 거죠. 초당 10cm 정도 흘러가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범위가 뭐 한 이 정도 되죠. 한 20에서 즉 여기 20에서 뭐 한 30 몇 사이 이 사이 이 모양을 보면은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렇지만 헬륨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이 플로우 레이트, 즉 선형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소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헬륨 같은 경우 30인데 이 사이의 값이면은 HTP 값이 뭐 적정한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초당 10cm면은 헬륨 같은 경우는 초당 20에서 한 30cm예요. 그러면은 플로레이트가 더 많은 거는 뭐냐면은 얘가 더 많죠. 그리고 이동상이 흘러가는 속도도 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들이 빨리 나온다는 거. 이 적절한
이 플로레이트에서를 선택했을 때 이 질소보다는 헬륨이나 수소에서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즉 질소 같은 경우는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려면은 상대적으로 느린 유속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빠른 유속에서도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빠른 유속이죠. 이쪽 부분이. 여기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텐션 타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적으로 여기에 이제 ECD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질소를 운반기체로 사용을 한다.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그 디텍터를 설명할 때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GC라고 하는 것은 컬럼의 온도를, 컬럼이 있는 오븐의 온도를 변화시켜 주죠.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초기 온도가 50도였는데 50도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분당 10도씨씩 올려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도까지 200도까지 올린 다음에 200도에서 한 2분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분당 20도씩 이렇게 올린다 하는 이런 이제 템퍼레이처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었어요. 즉 운반기체의 이 선형 속도, 즉 선형 속도는 흐름 속도가 되죠. 이 흐름 속도는 컬럼의 온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온도에 의존하게 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온도에 의존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그러면 대부분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체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점성도가 증가해가지고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적정 이 흐름 속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피크가 굉장히 넓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장비들이 이 일정 흐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onstant pressure, constant 뭐 flow rate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 이제 기기 회사의 그 액퀴지션 그 판넬을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컬럼이 플로우 레이트가 1.1로 세팅을 여기 이제 세팅을 분당 1.087로 했더니 이제 실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콘스턴트 플로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플로레이트는 감소되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가스를 보내주는 그 압력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 플로레이트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요즘이 아니고 뭐 한참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원 시절 때 실험했을 때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기능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동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동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흐름 속도인데 이동상 기체하고 또 이제 이 검출기에 따라서 뭐 보충 메이크업 가스 또는 억실러리 가스라고 하는 이 보충 기체가 필요하고 수소나 공기 이거 이제 연료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그 흐름 속도는 대략 이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흐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 기체하고 보충 기체를 합해 준 겁니다. 그 여기에 그 한 예로서 동일한 컬럼이고 동일한 온도 프로그래밍을 썼을 때 운반 기체에 따라서 어떻게 두 물질이 분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질소 기체를 운반 기체로 썼을 때 질소 기체는 적합한 그 리니어 벨로시티가 한 여기잖아요. 제일 낮은 것이 분당 초당 10cm 정도로 흘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 두 물질이 분리가 안 됐죠. 레졸루션이 0.87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텐션 타임도 한 15분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어 가스로서 이 헬륨 기체를 썼을 때 헬륨 기체를 썼는데 초당 32cm 그러니까 한 이 정도를 썼죠. 그러니까 적절한 최적의 그 HETP 값, 즉 플레이트 하이트 값을 정해가지고 그거로 세팅을 해줘서 했더니 레졸루션이 1.44예요. 거의 분리가 다 됐죠. 그러면서 리텐션 타임도 땡겨졌죠. 여기 15분이었는데 10분으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선형 속도 초당 이동상 기체가 흘러가는 속도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캐리어 가스로서 수소 가스를 썼는데 여기서는 초당 60cm 굉장히 높은 곳을 했어요. 그랬을 때 레졸루션이 1.78로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리텐션 타임이 더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8.0분 근처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상 기체, 즉 캐리어 가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